필연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간관계가 부서지고 커리어가 망가지면서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비워지는 큰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57층 한강뷰입니다. 앞서 운이 좋아지기 직전 나타나는 6가지 징조들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시 한번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두 번째, 나의 환경이 바뀌면서, 세 번째, 크게 망하거나 이별하는 등 인생을 흔들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나 모든 것이 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네 번째, 감사한 마음이 샘솟게 되고, 다섯 번째, 내 안에서부터 자신감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몸이 이유 없이 아프게 되는 것까지 이 모든 상황이 운이 좋아지기 직전 나타나는 징조라고 말했어요. 나열된 징조들만 살펴본다면 오히려 운이 찾아오는 징조보다는 오히려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도대체 왜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 이런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도대체 왜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 이런 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각각 극단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정말 하늘이 외면했다고 생각될 만큼 운이 없었던 한 청년의 사연과,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아서 모든 일이 승승장구했던 한 청년의 사연, 두 사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운의 알고리즘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들려드릴 사연은 아마도 같은 직장인이라면 분통을 터뜨릴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1년간 죽어라 일한 회사에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나올 때 빚만 약 4천만 원 정도 들고 나왔다라고 해요. 평소에 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연 속 주인공은 한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제 막 어플을 기획해가는 단계였고, 대표를 포함해 약 4명 정도가 사무실 없이 근무하고 있었던 그런 조그마한 회사였어요. 근무 여건만 보면 누구도 입사하지 않았을 회사였지만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씩 만들어간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 입사하게 됩니다. 특히 대표를 만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첫 순간에 아주 짜릿한 설레임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심지어 회사의 금전적인 지원까지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연 속 주인공은 서서히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자 팀원들끼리 머리를 모아 일을 추진해보지만 대표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업무 환경, 그리고 직원 탓만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표와 어떻게든 일을 추진해보려고 하지만 대표선에서 모든 게 커트되는 직원 간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사연 속 주인공은 동기부여 영상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대표는 점점 이 사연 속 주인공에게 되려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투자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도 합니다. 너가 이것까지만 처리해줄 수 있겠어? 이 사업이 성공되면 너한테 지분 5%를 줄게. 무지했던 사연자는 무언가 잘못되어감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시간과 돈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영상과 자기개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꼭 증명해내고 말겠다며 이를 악물었죠. 그런 사연자의 노력에 하늘이 감동했던 것일까요? 제도전 지원 사업이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회사에서 준비하던 어플 기획서가 선발되었고, 그렇게 어플은 출시를 눈앞에 두게 됩니다. 이제 코앞이다, 조금만 힘내자라며 하루하루를 기대감으로 보내던 중에 전 세계를 강타해버릴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면서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해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받게 된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20년도 6월 철저히 뒤통수를 맞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사무실을 빼던 그날 밤, 정말 1년간 죽도록 일했는데 내게 남은 게 빚 4천만 원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꿈 많았던 청년이 1년간 죽도록 자신의 꿈을 위해 몰입했으나 철저히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게 되면서 크게 좌절하게 된 사연이었어요. 자, 다음 사연 속 주인공은 아마 누가 보더라도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앞선 사연자와 마찬가지로 일찍이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사업 하나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처음엔 노래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재밌게 노래 부를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첫 모임부터 약 2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참여하면서 성공적인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1년 동안 총 3회의 공연을 이어오면서 모임은 그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날 때쯤 모임은 총 2개의 반으로 나뉘어 운영할 만큼 사람이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연하게 비즈니스는 탄생하게 됩니다.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모여 1년 동안 함께 공연을 했고 1년 동안 신나게 공연을 했으니 이제는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모임 여기저기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룹 레슨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약 2년 정도 그렇게 그룹 레슨을 운영하면서 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돈, 인맥 없이 할 수 있는 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을 때 영업이라는 업을 시작해야겠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부동산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다들 2-3개월 동안은 돈은 못 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은 그런 이야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냥 입사해서 회사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하나하나 미션 깨듯이 하루하루 업무량을 채워갔다라고 하는데 운 좋게도 정확하게 입사한 지 일주일이 되던 주말에 첫 계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청약 1건, 그 다음 주엔 계약 2채, 그 다음 주에 추가 계약 1채, 매주 그렇게 계약을 쓰게 되면서 첫 달에만 약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벌어들이게 되었다라고 해요. 지금도 부동산 일을 하면서 작년 2022년엔 개인 매출로 약 40억 원을 달성하면서 내 일을 하겠다라는 그 꿈을 하나둘씩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만의 일을 하겠다며 도전했던 두 청년의 사연을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한쪽은 20대에 벌써 빚만 4천만 원을 질 정도로 그렇게 운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한쪽은 내가 가는 길마다 운이 따라줘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승승장구할 사람일까요? 제 블로그나 이전 영상을 이미 보셨던 분이라면 진작 눈치채셨겠지만 이 두 사연 속 주인공은 사실 단 한 사람입니다. 바로 저의 20대의 사연이자 지금의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운이라는 것은 변화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화를 맞이할 때 인간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했을 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간관계, 커리어, 자산 같은 것들이 보존된 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하지만 변화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간관계가 부서지고 커리어가 망가지면서 그렇게 망해버리는 등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비워지는 큰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다시 회복된 이후 이전과 같이는 살지 않겠다면서 삶의 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비워진 그 자리로 새로운 가능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때 비로소 운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존의 나의 가치관, 기존의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여 비로소 새로운 환경이 세팅이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면서 내 인생이 차츰차츰 변화되게 되는 이러한 흐름이 운의 알고리즘이더라고요. 비워져야 채워질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 자체가 가리키는 본질이 바로 운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이 다가왔을 때 운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요, 바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타이밍이 왔을 때 낙담하거나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무너져버린 나의 커리어, 나의 인간관계, 나의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날 수 없겠죠. 왜냐면 움직이지 않고 낙담만 하고 있는다면 그 어떤 거대한 기회가 오더라도 잡을 수 없을 뿐더러 그 기회를 알아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저의 사연을 보더라도 제가 만약에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하여 1년 동안 빚만 4천만 원을 지며 무너졌던 그 시기에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냐며 비관만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진작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나의 현실은 더욱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간절함으로
그렇게 부동산 영업에 뛰어들었고 그 타이밍에 비로소 운이 작용하여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그 시기에 저처럼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심정에 돌파구를 찾고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메시지 한 가지를 감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기회가 가져다주는 신호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불안, 두려움, 좌절과 같은 감정입니다. 지금 그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에서 딱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의 크기만큼 딱 그만큼의 성취감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또 마찬가지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서야 할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요. 지금까지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